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황기찬의 거실에서는 강재인의 엄청난 함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인은 지호와 함께 블록 장난감을 맞추며 더없이 다정하고 행복한 엄마의 모습을 연기하고 있었는데요. 블록으로 만든 멋진 성을 완성한 그녀는 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한없이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와, 우리 지호 정말 잘 만드네. 이건 세상에서 제일 멋진 성이야.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외출에서 돌아온 강세리가 그 광경을 목격하고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죠. 강재인이 자신의 아들에게 감히 우리 지호라고 말하는 그 순간, 강세리의 이성적인 통제 회로는 완벽하게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녀는 이 집에서 자신이 진짜 안주인 행세를 하지 못하는 것도 모자라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아들마저 강재인에게 빼앗기는 듯한 극심한 모멸감과 위기감에 휩싸였던 거죠. 결국 그녀는 이성을 잃고 날카롭게 소리치고야 말았습니다. 당신 지금 누구 아들한테 우리라고 하는 거야. 그 애는 내 아들이야. 내가 낳은 황기찬과 나 사이에서 낳은 내 아들이라고. 그 폭언은 거실의 공기를 칼날처럼 갈랐습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서재에서 나오던 황기찬이 그 모든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거실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세 사람 사이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죠. 강세리는 뒤늦게 자신이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깨닫고 새파랗게 질렸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때 강재인이 기다렸다는 듯 황기찬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두 눈에는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한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고 세상에서 가장 상처받은 여인의 얼굴로 절규하듯 말했습니다. 여보, 어떻게 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세리가 지호를 자기 아들이라고 우기면 우리 어떡하냐고 했잖아요. 세리가 정말 정신이 이상해진 것 같아요. 이 완벽한 연기 앞에서 황기찬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강세리에 대한 마지막 신뢰는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강세리가 정말 망상에 사로잡혀 자신들의 계획을 망쳐버릴 통제불능의 시한폭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황기찬은 분노와 경멸이 뒤섞인 차가운 눈으로 강세리를 노려보았습니다. 강세리의 변명은 더 이상 그의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강재인의 이 치밀한 이관계는 완벽하게 성공했고 황기찬과 강세리의 견고했던 악의 연대는 속부터 썩어 들어가며 서서히 붕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분노를 참지 못하고 얼굴이 시뻘개진 강세리는 골똘히 생각하더니 무언가 떠오른 듯 미소를 지으며 곧장 어디론가 달려갑니다. 도착한 곳은 제인의 엄마 최자영의 집이었습니다. 최자영을 쳐다보며 속으로 섬뜩한 미소를 지었는데요. 황기찬의 신뢰마저 잃고 완벽하게 코너에 몰린 그녀에게 남은 마지막 카드는 바로 최자영의 부서진 정신, 바로 그것이었죠. 그래, 이 노망난 할망구만 있으면 돼. 강재인,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엄마를 이용해서 내 숨통을 완전히 끊어주겠어. 그렇게 다짐하는 강세리의 눈빛은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면 최자영은 눈앞에 나타난 강세리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듯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십 년간 애지중지 키워온 진짜 딸 강재인의 해맑은 미소와 과거 자신의 집에서 일하던 가정부의 딸이었던 어린 강세리의 그늘진 얼굴, 그리고 눈앞에 이 낯설고도 익숙한 여인의 모습이 뒤죽박죽 엉켜 지독한 혼란을 일으키고 있었던 거죠. 마치 깨진 유리조각처럼 흩어져 버린 기억의 파편들 속에서 최자영은 본능적인 공포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강세리가 천천히 무릎을 굽히고 앉아 최자영의 앙상한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며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지옥에서 울려 퍼지는 사이렌처럼 달콤하면서도 소름 끼치는 이질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엄마, 나야, 제인이. 엄마 딸 제인이 왔어. 그 한마디에 최자영의 동공이 거세게 흔들렸습니다. 자신의 진짜 딸이 아니라는 것을 희미한 이성의 끈이 경고하고 있었지만 엄마라는 그 한 단어가 주는 절대적인 무게감, 그리고 너무도 그리웠던 딸의 이름 앞에서 그녀의 무너진 정신은 결국 속수무책으로 잠식당하고 말았습니다. 강세리는 그런 최자영을 일으켜 세우며 마치 인형을 조종하듯 그녀를 이끌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그 모습은 한편의 잔혹극과도 같았죠.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만든 원수의 손에 이끌려 스스로 파멸의 길로 걸어 들어가는 최자영의 텅 빈 눈동자와 그런 그녀를 가장 강력한 무기로 손에 넣고 비릿한 미소를 짓는 강세리의 악마 같은 얼굴이 교차하는 그 순간, 앞으로 벌어질 끔찍한 비극의 서막이 올랐다는 사실에 온몸에 소름이 돋고 말았습니다. 강세리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승리의 축배가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강재인, 넌 끝났어. 내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내 엄마가
바로 내 목을 조르는 칼이 될 테니까. 그 잔혹한 독백은 차가운 공기 속으로 흩어지며 걷잡을 수 없는 파멸의 전주곡을 섬뜩하게 연주하고 있었던 겁니다. 주변의 나뭇가지들은 마치 공포에 질린 듯 세차게 흔들렸고 저물어가는 태양은 마치 핏빛 눈물처럼 붉게 타오르며 두 사람의 기괴한 동행을 말없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앞으로 닥칠 거대한 폭풍의 가장 고요하고도 잔인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Y그룹에서 쫓겨나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강미란의 현실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정우성과의 관계도 끝이 나고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쓸쓸히 그동안의 짐을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의 강재인이 나타났습니다. 강재인은 한때 자신의 모든 것을 짓밟았던 고모를 경멸 어린 시선으로 내려다보며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기분이 어떠세요, 고모? 그 한마디는 강미란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습니다. 강미란은 수치심과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이제야 내가 억울하게 당했을 때 어땠을지 조금은 알 것도 같구나 라며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강재인의 눈에는 동정심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죠. 오히려 그녀는 더욱 잔인한 말로 강미란의 상처를 후벼 팠습니다. 아니요, 고모는 몰라요. 남에게 당하는 배신감과 가족에게 당하는 배신감은 그 깊이부터가 다르니까요. 가족에게 당한 기분은 이것보다 100배, 아니 1000배는 더 아프거든요. 라고 말하며 과거 강미란이 자신에게 저질렀던 모든 배신들을 하나하나 상기시켰습니다. 황기찬의 거짓말에 속아 자신을 정신병자 취급했던 일, 주주총회에서 자신을 배신하고 황기찬의 손을 들어주었던 일, 심지어 자신의 이름마저 강세리에게 팔아넘겼던 그 모든 순간들이 강미란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강재인의 마음속에서는 통쾌함과 동시에 깊은 연민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당신도 결국 황기찬의 장기말에 불과했어. 아들 강승우를 지키겠다는 그릇된 모정 때문에 당신은 스스로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던 거야. 강재인은 강미란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에게 하나의 제안을 던졌죠. 고모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고 싶다면, 그리고 강승우를 진정으로 지키고 싶다면 이제부터 내 사람이 되세요. 황기찬과 강세리를 무너뜨릴 내 칼이 되란 말이에요. 그것은 동정이 아닌 철저한 계산에서 비롯된 제안이었습니다. 강재인은 무너진 강미란을 자신의 복수를 위한 가장 예리한 도구로 사용하려 했던 겁니다. 강미란은 흔들리는 눈빛으로 강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 앞에는 두 갈래의 길이 놓여 있었죠.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락으로 떨어지거나 혹은 자신의 유일한 핏줄인 강승우를 위해 한때 자신이 버렸던 조카 강재인의 손을 잡고 지옥 같은 복수의 길에 동참하는 것. 결국 강미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동시에 새로운 결의가 피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Y그룹을 둘러싼 피해 복수극은 새로운 조력자의 등장과 함께 더욱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치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같은 시각 도시의 불빛이 아득하게 내려다 보이는 김도윤의 오피스텔에서는 무거운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재인은 초조한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김도윤에게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황기찬과 강세리가 엄마의 상태를 눈치챈 것 같아요. 오늘 강세리가 엄마에게 접근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말에 김도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강세리가 최자영의 치매 증상을 알고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죠. 강세리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여자입니다. 과거 재인 씨를 정신병원에 감금했을 때처럼 어떻게든 최자영 여사님을 이용해서 재인 씨를 다시 공지로 몰아넣으려 할 겁니다. 라고 말하며 그는 불안해하는 강재인의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강재인을 향한 걱정과 함께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 연민과 보호 본능이 들끓고 있었는데요. 그는 의사로서의 냉철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최자영의 상태에 대해 물었습니다. 강재인은 도상무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아직 별다른 일은 없었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기분이라고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김도윤의 머릿속에서는 과거 강세리와 황기찬이 저질렀던 끔찍한 악행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의 동생 김도희를 죽음으로 몰아넣고도 모자라 그 죄를 최자영에게 교묘하게 뒤집어 씌웠던 그들의 파렴치함. 그리고 강재인의 아들 은호를 죽음으로 내몬 잔인무도함까지. 그 모든 비극의 중심에는 항상 강세리라는 악녀가 있었습니다. 도윤은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인 씨, 더 이상 혼자서 위험한 싸움을 계속하게 둘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최자영 여사님을 안전한 것처럼 옮겨야 합니다. 그리고 강세리가 손을 쓰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요.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강재인의 조력자로서 한 발짝 물러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기사로서, 그녀를 지키는 방패로서 모든 위험의 최전선에 서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강재인은 그런 김도윤의 모습에서 자신을 향한 깊은 신뢰와 애정을 느끼며 위태롭게 흔들리던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나 혼자가 아니야. 도윤 씨가 있어. 반드시 이 지옥 같은 싸움에서 이겨서 내 모든 것을 되찾고 말겠어.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동맹을 넘어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운명을 함께 헤쳐나가기로 맹세하는 무언의 약속과도 같았습니다. 이제 복수의 여왕 강재인 곁에는 그녀를 지킬 가장 든든한 기사 김도윤이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의 연합은 앞으로 황기찬과 강세리의 숨통을 조여올 가장 강력하고도 치명적인 무기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결국 강세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최악의 카드를 꺼내 들고야 말았습니다. 황기찬과의 관계마저 파탄나버린 절망의 늪에서 그녀는 강재인을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매장시킬 가장 잔혹한 계략을 실행에 옮겼던 거죠. 그녀는 온갖 가머니설로 정신이 온전치 못한 최자영을 꿰어냈습니다. 엄마, 지금 집에 있는 강재인은 가짜예요. 엄마 딸을 사칭하는 무서운 여자라고요. 그 여자가 엄마한테 뺑소니 누명을 씌운 거예요. 어서 경찰서에 가서 모든 진실을 밝히고 진짜 딸인 나를 구해줘야 해요. 라는 소름 끼치는 거짓말로 최자영의 혼란스러운 머릿속을 완벽하게 지배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 평온한 저녁을 보내고 있던 강재인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도상무의 다급한 목소리였죠. 재인 씨, 지금 당장 TV 뉴스 좀 켜봐요. 최 여사님이 경찰서에 자수를 했어요. 강재인이 황급히 켠 TV 화면에서는 실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최자영이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모든 것은 제 딸, 강재인이 시킨 일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김도희를 죽이라고 저를 협박했습니다. 그 순간 강재인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강세리가 자신의 어머니를 이용해 자신에게 살인 교사라는 끔찍한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강재인을 영원히 재기불능의 상태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치명적인 함정이었죠. 휴대폰을 떨어뜨린 강재인의 얼굴 위로 극심한 절망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TV 화면 속 최자영의 등 뒤에서 희미하게 미소 짓고 있는 강세리의 악마 같은 얼굴이 비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강세리는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던진 마지막 승부수가 사실은 강재인이 파놓은 거대한 덫의 마지막 관문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최자영의 충격적인 기자회견으로 온 세상이 발칵 뒤집히고 강세리가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던 바로 그 순간, 강재인과 김도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판을 단숨에 뒤집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김도윤과 강재인은 강세리의 계략을 미리 예측하고 최자영의 옷에 초소형 녹음기와 카메라를 설치해 두었던 거죠. 기자회견장의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는 순간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영상 속에는 강세리가 치매 증상으로 혼란스러워하는 최자영에게 악랄하게 폭언을 퍼붓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야, 네 딸년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알아? 아줌마, 내 말 안 들으면 네 딸년 어떻게 될지 두고 봐. 똑똑히 들어. 경찰서 가서 내가 읽으라는 대로만 읽는 거야. 알았어? 라고 협박하는 강세리의 목소리와 겁에 질려 고개를 끄덕이는 최자영의 모습은 그 자체로 충격적인 증거였습니다. 김도윤은 의사로서 최자영이 현재 심각한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으며 강세리가 이를 악용해인지 능력이 없는 환자를 학대하고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는 사실을 조목조목 밝혔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고 강세리는 희대의 악녀로 낙인 찍혔죠.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황기찬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그는 강세리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최악의 변수이자 자신의 발목을 잡을 암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축배를 들며 자신의 승리를 자축하던 강세리의 오피스텔 문이 열리고 들이닥친 것은 경찰이 아닌 정신병원의 건장한 남자들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라며 발악하는 강세리를 향해 황기찬은 싸늘하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그래, 내 짓이야. 넌 너무 멀리 갔어. 거기서 조용히 썩어. 결국 강세리는 자신이 강재인을 가두었던 바로 그 정신병원에 똑같이 갇히는
가장 비참하고도 완벽한 인과응보를 맞이하고야 말았습니다. 가장 통쾌한 사이다. 복수가 성공하는 순간이었습니다.